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75세 되시는 박 할머니께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손주가 놀러 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 가만히 있으니 그 애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제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앞에 서서 분명히 뭘 꺼내려고 왔는데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그 답답함. 휴대폰 들고 누구한테 전화하려 했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그 순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웃어넘기죠. 에이, 늙으니까 그렇지 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을 수학교사로 사셨던 분이죠. 그 많은 숫자와 공식을 다루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옛날 제자 이름이 잘 안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늙으셨으니 그럴 수 있죠 하며 웃어넘겼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아놓고 까먹으시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서너 번씩 반복하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처음엔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는데 매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우리 아들 아직 안 왔나? 이런 질문을 수십 번씩 들으시니까 점점 지쳐가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날이었어요. 김 선생님께서 평소처럼 신문 사러 나가셨는데 이번엔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부인께서 30년을 사신 동네를 온통 헤매고 다니셨죠. 거의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집에서 4km나 떨어진 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더래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시고 왜 거기 가셨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를 들으신 가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셨어요. 중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1, 2년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진료실에 조용히 앉아서 손수건을 꽉 쥐고 계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사람을 바로 죽이진 않더군요, 선생님. 하지만 가족 관계를 서서히 죽이고 곁에 있는 사람의 건강까지 다 앗아가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치매 환자 뒤에는 기억을 잃어가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가족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치매 위험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에이,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가까이가 초기에 발견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수도꼭지가 조금씩 새듯이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눈에 안 띄게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듯이 우리 뇌도 그렇게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8세에 시작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뭘 하셨냐고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과자 대신 호두 몇 알 드시고 하루 10분씩 동네 한 바퀴 걸으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1년쯤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기억력 점수도 좋아졌더래요. 그런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이 있어요. 물론 20대, 30대처럼 빠르진 않죠. 하지만 꾸준한 자극과 올바른 습관이 주어지면 손상된 부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선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드신 그 달달한 빵, 어젯밤에 마신 소주 한 잔, 오늘 소파에 누워 TV 보며 보낸 그 서너 시간.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거예요. 첫째,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치매의 초기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둘째,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 중에 사실은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뭔지. 셋째, 우리 몸속에서 뇌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이 대체 뭐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드는데 100세까지 맑은 정신 유지하는 실전 비법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양치질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손주 이름 까먹지 않고, 집 가는 길 잊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염증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어디 다쳐서 빨갛게 붓고 아픈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염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작불은 활활 타다가 꺼지잖아요. 그런데 숯불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꺼진 것 같은데 계속 은근히 달아오르고 있죠. 우리 몸속 염증이 딱 그래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선 계속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82세 되시는 이 할아버지라는 분이 오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 데도 안 아픈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뭐가 문제야? 바로 이게 만성 염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 조용히 뭔가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염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드시는 그 달달한 빵, 점심에 드시는 튀김, 저녁에 드시는 짠 찌개. 여기에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런 게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이거 좀 위험한데? 하면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원래 염증 반응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손을 베었을 때 염증이 생기면서 피가 멈추고 상처가 아물잖아요. 문제는 이 반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예요. 제 환자분 중에 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신대요. 며느리가 어머니, 안경 어디 두셨어요? 하면 내가 어디 뒀더라.
하시면서 한참을 찾으시고 심지어 아침에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란 적도 있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에요. 이 염증 물질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원래 아주 특별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튼튼한 울타리 같은 거죠. 나쁜 것들이 뇌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이 울타리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틈으로 염증 물질들이 스며들어가요. 뇌 안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뇌 안에서도 위험하다 하면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뇌세포들이 공격을 받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약해요. 해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염증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65세 되시는 정아저씨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야근도 많이 하시고 술도 자주 드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으셨는데 70살쯤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약 먹으려고 약통을 열어놓고선 부엌에 가서 물을 받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왜 약통을 열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약통 닫고 다시 거실로 가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내가 약 먹었나? 하는 거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약을 드시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부인께서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염증 수치가 높았고 뇌 검사에서도 해마 부분이 조금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아저씨, 지금 뇌 안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염증이 뇌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뇌 안에 있는 혈관도 같이 망가뜨려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피가 줄어들면 산소도 줄어들고 영양분도 줄어들겠죠. 뇌세포들은 배고프고 숨 막혀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깜빡했네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엔 요즘 머리가 좀 굼뜨네 정도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 이름이 헷갈리고 집 앞 슈퍼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대요. 특히 50대, 60대 때 염증 수치가 높으면 나중에 70대, 80대 됐을 때 치매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8세 되시는 강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도 처음 오셨을 때 염증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손주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고 가습을 끄는 걸 자꾸 잊으셔서 가족들이 걱정하며 모시고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식단 바꾸시고 운동 시작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가족들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이제 78인데 지금 뭘 바꿔서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 산책 시작하시고 과자 대신 호두 드시고 밤에 11시 전엔 꼭 주무시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말씀이 손주 이름도 이젠 잘 부르시고 가스불도 알아서 잘 끄신대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표정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되게 불안해 보이셨거든요.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가득하셨는데 1년 후엔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선생님,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염증은 관리가 가능해요.
나이가 많다고 이미 증상이 시작됐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조금씩만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넣는 음식이 바로 뇌로 가는 거거든요. 설탕 많이 든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염증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색깔 진한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거 드시면 염증이 가라앉아요. 67세 되시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점심엔 꼭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를 드시고 저녁엔 고등어나 연어 구워 드시고 그렇게 6개월쯤 지나니까 머리가 훨씬 맑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가 청소를 해요. 낮 동안 쌓인 쓰레기들, 염증 물질들을 밤에 치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늦게 주무시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죠. 73세 되시는 윤 할머니는 평생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새벽 한두 시에 주무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그러다 보니 낮에도 맨날 피곤하시고 머리도 멍하시고 근데 생활 패턴을 바꿔서 밤 10시엔 불 끄고 주무시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대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몸을 움직이면 피가 쫙 돌아요. 뇌로 가는 피도 늘어나고 염증 물질도 빠져나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땀 뻘뻘 흘리며 뛰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20분, 30분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81살 되시는 김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많이 걷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팔다리 스트레칭만 하셨대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시고 머리도 맑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거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뇌도 같이 잠들어요. 근데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면 뇌가 깨어나거든요. 76세 되시는 한 할머니는 코로나 때 3년 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친구들도 못 만나시고 동네 모임도 못 나가시고 그러니까 말수도 줄고 멍하게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근데 작년부터 노인정 나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화투도 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또렷해지시고 여러분 결국 답은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매일 쌓이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뇌 안의 염증이 가라앉고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길었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이에요. 증상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병원에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난주에 83세 되시는 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작년 이맘때쯤 처음 오셨을 때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시고 약 드시는 것도 자꾸 까먹으셔서 가족들이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관리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요즘 손주들이랑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해요.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할아버지 머리 진짜 좋아지셨다고.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평소에 드시던 흰 쌀밥에 잡곡 조금만 섞어보세요.
반찬으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 한 가지만 추가해 보시고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서너 알 챙겨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68세 되시는 이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런 것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2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시고 머리도 맑아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한테도 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밤부터 일찍 주무세요. 늦어도 11시 전엔 불 끄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다가도 10시 반쯤 되면 끄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가볍게 책이라도 한두 페이지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핸드폰은 절대 안 돼요. 그거 보시면 잠이 달아나거든요. 72세 되시는 박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한두 시에 주무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생활 패턴을 바꿔서 11시 전에 주무시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시대요. 낮에도 졸리지 않으시고 머리도 훨씬 또렷하시고요. 세 번째로 내일 아침부터 집 앞이라도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집 앞 한 바퀴 10분만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힘드시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나가시다 보면 몸이 적응해요. 그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76 되시는 최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셨대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30분 동안 팔 흔들고 다리 들고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더래요. 몇 달 지나니까 계단 오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시고 숨도 덜 차신대요. 네 번째로 이번 주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니면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한잔하고 웃고 그게 뇌한테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80살 되시는 김 할아버지는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 말수도 확 줄으셨고 근데 작년부터 용기 내서 동네 당구장 나가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어색하셨는데 금방 적응하시고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신대요. 당구 치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웃으시고 부인 말씀이 요즘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시대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사람 만나는 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매일 쌓이면 1년 후 여러분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점 맞으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그냥 60점,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 실천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도 안 되면 모레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부모님이든 이웃 어르신이든 교회나 절에서 만나는 분들이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찍 알면 그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건 가능해요. 손주 이름 다 기억하고 집 가는 길 잊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노년 아닌가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